나오시나요? 잠시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출제 원. 출제 연습. 보기. 예, 나옵니다. 나오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 연습 문제 보기나 아니면 이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잠깐만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문이 뜨거든요. 네, 뜨죠? 그러면 요 1단원을 체크하고 문제 출제 버튼을 한번.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 요 폴더를 클릭하면 단원이 보이고 단원을 클릭하면 지문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단원 전체를 선택하고 체크하고 문제 출제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출제 연습 이렇게 쓴 다음에 검색 누르면 이렇게 문제 보기 1단원 체크하고 문제 출제로 들어가면 여기서 체크를 다 하세요. 원래는 이 폴더를 클릭하면 단원이 보이고 단원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지문이 보이거든요. 지문에서 1-1이라고 되어 있는 건 1단원의 첫 번째 지문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약어를 정한 겁니다. 1단원 체크를 하고 문제 출제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네.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저기 CEO님 저기 네. 1단원을 체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아, 네. 1단원에 체크하고 뭐 1단원이든 여기 1단원에 체크한 다음에 문제 출제. 잠시만요. 예, 문제 출제 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출제 연습이라는 건 보이시죠? 지금 저한테 보이는 화면은 네. 문제 출제. 문제 출제. 네, 문제 출제. 그리고 들어가면 우측에 지문 리스트가 보이고 여기에 지문이 보이고 상단에는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서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제 제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라블라 하고 제목을 입력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해설을 입력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문제지 선택지가 짧은 거에서 긴 순서대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순서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것만 아래로 한 칸 옮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요거를 하면 되고 요거는 선택지를 랜덤하게 섞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너른터에서 저희들이 출제를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게 먼저, 긴 게 나중에. 출판 형식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 컨텐츠 중에 일부가 출판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작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작업을 또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저장하는데 그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 지문과 유형 사이에는 편집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우리가 그 영어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들입니다. 그리고 원문자, 기호문자. 기호문자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뭐 대문자, 소문자, 원문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채워놨고요. 합업 제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사 문제를 할 때 연결사 자동 설정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자, 연결사 자동 설정 시작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를 하우에버를 이렇게 마우스로 하면 해당 문장을 A로 설정하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therefore가 있어요. 이번엔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B로 하겠습니까? 확인. 하고 이렇게 팝업 창이 뜨잖아요. 처음에 출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되니까 팝업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번거로운 일이라서 팝업 제거를 하면 팝업 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 주면 얘가 알아서 빈 오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장하지 않고 우측의 지문을 다시 클릭하면 문제가 처음 상태로 디폴트가 되거든요. 여기에 AI 출제라는 녹색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연결사가 있으면 연결사를 찾아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연결사처럼 단순한 문제들도 지문을 다 읽어봐야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고리즘으로 연결사가 2개 이상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출제가 되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순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출제를 또 한다. 그럼 먼저 순서가 유형을 선택을 하고 AI 출제를 하면 얘가 순서 문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AI 출제를 또 누르면 얘가 또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I가 처리해주는 순서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동으로 하시는데 제시문을 하나 선택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제시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제시문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우스를 클릭해서 A,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B, 그리고 마지막은 C. 혹시 때에 따라서 문장이 길면 DE까지도 늘어질 수 있습니다. A, B, C 선택이 되면 마지막에 랜덤 설정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A, B, C로 만들어주고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섞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B, A, C라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하니까 이 알고리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설을 입력하거나 그냥 저장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실수가 나와요.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제시문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들게 이제 박스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려넣기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출제할 때 개입을 하면 이게 단순한 논리적인 문제를 개입을 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그거 실수하시면은 감수나 운영팀에서 잔소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치 문제를 만약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는데 일치하는 문제는 사람이 직접 일치 문제를 창작을 하셔도 되고 AI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AI 지원을 누르면 얘가 일치, 불일치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가를 누르면 얘가 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개가 갑자기 쭉 하고 뜨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막 이거저거 눌러보신 거예요. 근데 널은터 AI가 만든 결과물이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지문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복사해서 얘를 여기다가 같이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걸 선택해 갖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적용이 되고 해설 간단하게 입력하고 문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전에 문제지 선택지의 길이는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 누르면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일치는 한글로 나오는데 불일치는 영문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일치는 한글로, 불일치는 영문으로. 왜냐하면 한 일치와 불일치가 통상은 한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영어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치는 한글로, 불일치는 영어로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목을 클릭을 하면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제목 문제는 통상은
대문자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지원을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주죠.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사람이 문제를 출제를 하고 대소문자 자동 변경을 하면 얘가 알아서 첫 글자는 이니셜은 전부 그 대문자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출제한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상을 눌러주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하라고 생각하면 하가 되고 그리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입력하는 문제, 출제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다. 그러면 기출문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크리딧이 더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출문제 입력을 하실 때는 그거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룹 선택 안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룹은 뭐냐면 그 너른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출제진이나 사용자가 야 이번에는 어떤 특정 교재가 출제위원들이 특정한 교재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출제위원 3명이 모여서 이 교재를 공동으로 출제를 하고 우리 3명만 공유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비공유야. 라고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출제를 하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룹핑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요 안에 있는데 내가 그룹에 참여한 곳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를 하고 문제 출제를 하게 되면 요 팀원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룹 선택 안 함으로 되어 있겠죠.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하나 있는 경우는 빈칸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하면 빈칸이 자동으로 정답을 찾아가고 랜덤으로 나머지는 이 빈칸과 유사한 오답을 적절하게 매력도를 결정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해설 입력하고 문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빈칸이 두 개인 경우에는 자동 설정 시작 그리고 더블 클릭 아니면 여기는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 내용이 정답지가 랜덤으로 찾아서 이동하고 빈칸은 오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빈칸에 파란색 에스터리스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는 뭐냐면 AI 지원이 되어서 AI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자 나는 이 빈칸을 요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빈칸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AI 지원을 누르면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선택된 구절은 요건데 이 안에 들어갈 오답은 요거다. 그래서 오답을 적용을 하면 정답은 이거를 놔두고 얘가 오답지가 적절한 매력도를 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정렬 키를 주면 얘가 그 선택지의 크기를 잡아주겠죠. 그리고 나서 해설을 입력하고 문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해설을 입력할 때 규정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감수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그 클레임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기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그 어법은 자동 설정, 검은색 버튼이 보이면 무조건 클릭하시고 그다음 어법에 틀린 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1, 2, 3, 4, 5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번이 오답인 거죠. 그럼 2번하고 오답 체크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반전이 되면 얘가 정답이라는 뜻이고요. 틀린 게 2개 있으면 2개까지 복수 정답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반전이 사라집니다. 그럼 2번은 해석에 대한 설명을 쓰고 난이도 결정하시고 기출문제 여부 판단하시고 그리고 문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법이 2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옵셔널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나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오답지를 채워주고 정답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휘 문제와 어휘2 문제는 아까 어법과 같은 형태이고요. 재별은 뭐냐면 자동 설정 시작 클릭하고 내가 단어의 순서를 스크램블링 하기를 원하는 것을 드래그를 하고 떼면 얘가 알아서 단어를 뒤섞어주고 정답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단어를 섞어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워크시트나 뭐 워크북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어법 어휘나 빈칸이나 뭐 이렇게 재별 그 언스크램블링 문제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빈칸 3 유형이들 3, 그다음 어법 3, 어휘 3, 재별 2 요거는 워크북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 설정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빈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니셜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니셜 없이 체크 해제하고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빈칸 만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빈칸을 치는 것조차도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AI 출제를 하면 통상 너런터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의 빈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법 3 하면은 이것도 AI 지원을 눌러버리면 얘도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립니다. 선택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그 요약문 자동 설정 시작을 누르면 박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약문을 작성한 다음에 빈칸 A하고 그다음에 빈칸 B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 자체도 그냥 AI 처리가 돼서 AI 지원을 누르면 얘가 요약문을 아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약문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적용을 하면 얘가 알아서 중요한 키워드에 빈칸도 오답의 그 매력도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AI는 사용자가 출제할 때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사용자가 그 출제자가 이 문제의 정확성, 그다음 이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지와 그 내용의 맥락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수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 AI 결과물을 그냥 출제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 중간에 이상한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삽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시면 되냐면 이 문제를 제가 삽입하는 문제에 출제하려고 싶어요. 이 문제를. 삽입문 설정.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1, 2, 3,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을 쓰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내가 그 체크했던 문장이 밖으로 빠지고 여기에 3번 체크가 되어 있죠. 바로 앞에 2번, 여기에 1번, 여기에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얘가 알아서 3번으로 체크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설에 만약에 원문자 등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문자나 여기에서 기후문자를 이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기후문자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실 때 주관식 문제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상태, 디폴트 상태로 주는 거여서 굳이 이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임의로 창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출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찰리 선생님, 찰리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떤 걸로 할까요? 아, 함축음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관적 출제하실 때 이 박스 안에 조건을 주는데 조건은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이 그 정답의 외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조건을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권역의 주관식 형태에 맞게 출제를 해주시면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주관식 형태를 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출제위원하고 감수위원하고 상호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지역에 적합한 유형의 주관식 서술형을 출제했는데 감수자는 자기 지형에 있는 유형과 다르고 이상하다 그래서 특이 유형이니까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수위원하고 적절하게 절충을 하시거나 문제를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유형도 출제하지만 전국에서 범용으로 그 필요한 유형들을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과 요거 보기를 주었으면 정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정답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기 대신에 이거를 정답 이렇게 만들고 정답문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빈칸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 A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유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 써주고 해설 입력하셔야 됩니다. 함축 의미는 함축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맥락상 밑줄친 의미가 문장에서 의미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런데 이 AI로 처리한 사람이 수동으로 매뉴얼로 처리하는 그 출제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AI로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키워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거를 그 AI 지원으로 하려면 일단 눌러보시면 함축의미 문장 선택 버튼을 함축의미 문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 드래그가 되어 있으니까 AI 지원을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고 AI 지원을 누르면 이 AI가 밑줄 친 부분이 이 문장에서 함축된 의미로 적절한 것을 얘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얘가 이해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너런터치 필진들은 대부분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I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를 하지 하고 참고 형태로 좀 보기만 하지 AI를 맹신하거나 이거를 그대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내 문제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스크리닝이나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AI가 준 문제를 그대로 하시면 좀 자존심에 상처가 나니까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축 의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밑줄친 부분을 함축 의미로 출제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빗줄을 긋은 다음에 함축 의미 문장 선택. 그리고 얘를 마우스로 한번 툭 건드려주면 밑줄이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내가 밑줄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써주고 정답을 3번으로 한다. 그럼 3번 체크. 그리고 정답지의 선택지 길이를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한 번 누르고 그리고 적절한 해설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해설은 어떻게 달아야 되나요? 주제문과 제목일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야 되나요? 소문자로 해야 되나요? 와 같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출제 내규에 보면 매우 꼼꼼하고 상세하게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한 달에서 보름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그 규정을, 그 약속,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정한 약속이죠. 그 정한 약속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좀 편해지실 겁니다. 찰리쌤, 제가 함축 의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문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내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 연습 1에 이렇게 문제 보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를 여기 열면 문제지가 열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 아까 만든 문제지입니다. AI로. 제가 문제지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선택 버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문제는 우리 학교 유형과는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내가 직접 출제해야 되겠어. 그럼 선택하고 체크. 그리고 문제 출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그냥 직접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문제지로 가시면 여기 어떤 코드가 있냐면 네 문제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의고사 문제가 수백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 내가 담당하는 권역에 있는 유형만 필요해. 그러면 내가 출제한 문제만 쓰면 되잖아요. 네 문제를 클릭을 하면 내가 출제한 문제만 소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제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보이는 거겠죠. 동일 지문은 이거는 조금 난해한 거라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사용을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문제 정렬 코드는 뭐 문제를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섞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유형 순으로 섞던가. 요거는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1단으로 구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2단으로 하거나. 요 문제지도 저희들이 현재 너런터 리뉴얼 하는 거가 끝나면 이 문제지 고도화 작업을 저희들이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저희들이 고도화를 해놓겠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지를 사용자들이 편집도 하고 짜집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지 도용이나 그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 편집 권한을 일반 사용자에게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일반 사용자들에게 파일 다운로드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로 저장하는 방법은 내가 필요한 문제만 선택을 해서 문제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폴더 제목을 직접 입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다음에 문제지로 저장을 하면 이제 문제지가 저장된 거예요. 그 문제지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지 관리. 여기에 가면 내 문제지로 보면 제가 조그만 거 이렇게 있죠. 내가 저장했던 문제. 제가 저장한 문제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제목을 바꾸려면 문제지 번호를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서 문제지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지 제목에 있는 상단이 바뀌죠. 하단은 나중에 개인정보에서 바꾸면 되고. 일단은 너런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출제 연습에서 1단원에서 내가 단어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온라인 단어 퀴즈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요거 가지고 단어 시험 보게 하고 범위만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단어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어장은 다운로드해서 레벨을 선택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체크하고 단어가 총 52개인데 전체가 5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레벨에서 한 5개 정도만 선택하고 0, 동의어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 2단으로 정답도 출력해줍니다. 정답을 출력하면 정답이 나오니까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자료가 되고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답 출력으로 체크한 거죠. 그럼 이렇게 단어가 있고 정답이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정답 출력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는 학생들이 답안을 쓰게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면 되고, 이 평가 실시는 뭐냐면 온라인 평가인데 일반에게 공개를 안 해주고 출제위원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제가 총 3개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3문제가 있어요. 시험 시작하면 온라인에서 내가 그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됩니다. 시험 종류. 그럼 내가 시험 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꼬맹이들 앉혀놓고 자습이나 아니면 시험 대비 시킬 때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는 항상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문제지 관리는 여기. 교재는 좌측에 보면 중고등이 있는데 AI 지문 출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등과 고등 교과서 부교재를 선택하고 여기서 본문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평가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찰리쌤 또 우리가 노른샘 장터.